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0년 5.18 당시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투입하는 등 신군부를 지원하는 비상계획을 세운 구체적인 메모가 확인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된 이후 우려했던 에너지 과소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불안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불펜진이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7년 전 광주의 5월은 역사가 됐지만 5.18에서 진상규명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죠. 저희는 그동안 다각적인 국내외 취재를 통해 5.18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를 미국 현지에서 확보했다고 지난달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와 증언을 심층 분석하는 과정에서 5.18과 미국의 관계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놀라운 내용들이 확인돼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남 도청 앞에서 끔찍한 살상이 이루어진 이튿날인 1980년 5월 22일. 미국 백악관에 모인 국방장관 등 최고위급은 회의를 열고 비상시 한반도 파병 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파견 병력은 항모전단과 항공편대, 그리고 오키나와와 하와이에 주둔 중인 보병부대 등 지상군까지 미국의 6해 공군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해럴드 브라운이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한국 군부가 대규모 무력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휴전선 공백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신군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언급한 겁니다. 한국 군부대의 후방에서의 활동, 즉 신군부의 대민 진압작전을 갖다가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최근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도 같은 취지로 비상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더구나 위컴의 증언에는 시위에 가담한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미국이 군 병력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And I would also have been calling for assistance to suppress the unrest. It had morphed into a bigger thing. We would have been much more aggressive in dealing with it. 5.18 당시 광주 시민군들은 부산항에 미국의 항공모함 코럴시오가 와 있다며 도움을 기대했었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한 건 신군부였던 겁니다. 시민들의 시위 현장에 미군을 직접 투입해서 신군부의 군사적인 진압작전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그간의 우리의 지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공할 사실이죠.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은 미국이 신군부의 유혈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했음을 입증하고 있어 지난 37년간 미국이 꾸준히 부인해온 5.18 책임론에 무게를 더하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전남 도청 앞에서 잔혹한 유혈 학살이 벌어진 직후 미국은 이미 전두환 씨를 대통령으로 맞이하는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한신구 기자입니다. 75분간 백악관 최고위급들이 광주 상황을 논의하며 가장 자주 언급한 이름은 바로 전두환입니다. 특히 브라운 국방장관이 친전두환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며 논의를 정리하고 이끄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광주에서 공수부대에 의해 60명의 사망자와 400명의 부상자가 나온 구체적 보고와 더불어서 유혈 사태의 책임자인 전두환 씨가 미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브라운 장관은 즉시 전두환 씨가 쉴 거라면 권력 공백이 생겨 문제가 더 커진다고 답합니다. 또 군부의 폭력으로 인한 사상자 수를 듣고도 오히려 전두환 신군부가 무력을 적절하게 잘 썼다며 면죄부를 줍니다. 특히 안보가 위기라는 점을 들어서 한국 군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뒤이어서 전두환이 청와대에 입성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회의 맨 끝에서도 전두환을 반대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못 박았는데 이것이 이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제일 놀라운 거는 전두환에게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두환과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아닌 그 법과 질서 회복, 곧 안보, 즉
안보 논리가 압도하고 있었던 그런 회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도청 앞에서 피를 흘린 지 채 40시간도 흐르지 않은 때에 이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과 미국의 승인까지가 논의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회의록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확보됐으며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당시 미국 국제안보 담당 부차관보인 니콜라스 플랫이 수기로 작성한 것을 메모와 증언을 토대로 복구한 겁니다. 광주 MBC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5.18과 미국의 관계를 재정의해줄 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전문은 광주 MBC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어제 오후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내일은 다시 기온 올라서 33도 안팎으로 주 후반까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한낮에 햇볕이 강하니까 장시간 외출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해안을 중심으로는 빗방울 살짝 떨어지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1.6도, 영광이 18.6도, 담양이 18.1도로 아침에도 비교적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장성과 담양, 화순 29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적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이 29도, 구례가 28도, 보성 2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늦어진 모내기, 생활고에 따른 폐지 줍기 등으로 더위에 취약한 고령자들이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 메말라버린 논에 농부가 물을 댑니다. 타는 듯한 더위에도 가뭄 때문에 늦어져 버린 모내기를 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지금 30도도 지금 안 덥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도 지금 다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위를 모르죠 지금은. 또 다른 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10km가 넘는 곳에서 물이 온다는 소식에 땀으로 몸이 젖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러지라. 그래도 얼른 할란 게 어쩔 것이요? 해먹고 살란 게? 해야지. 30도를 훌쩍 넘긴 시각. 도심에서는 70대 노인이 폐지를 줍기 위해 힘겨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많이 덥대. 비나 좋고 오면 쓰고만 비나 안 오고 떨어지게 넘어지려고 어디로. 낮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는 등 광주 전남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폭염 일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열 질환으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얇은 옷을 입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폭염에 대응해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분 섭취를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과일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드셔주시면 예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는 25일까지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등 고령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해 폭염 때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여론에 떠밀린 정부가 뒤늦게 누진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에너지를 과소비하게 될 거라며 반대해왔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때이른 폭염에 낮에는 한여름처럼 기온이 치솟고 있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도 일찌감치 켜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틀다가 선풍기 틀다가 막 그래. 잠을 안 자요. 더우니까 애기가. 그래도 요금 걱정에 전기를 마음껏 쓰지는 못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기요금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요금 폭은 최대 11.7배에서 3배로 완화됐지만 절전은 오랜 기간 몸에 밴 습관에 가깝습니다. 여기 돈이 낀 게 돈도 코딱지만 지면서 뭐 에어컨 들고 선풍기 들고 선풍기 있어도 안 내나. 누진제 개편 이후 실제 전력 사용량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22,851기가와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기가와트, 비율로는 0.1% 줄었습니다.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불과 넉 달 동안에 전국적으로 4,456억 원,
비율로는 15% 줄었습니다. 가구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8,600원씩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누진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전기를 더 쓰지는 않지만 요금 부담은 크게 줄어든 이 결과는 그동안 누진제 폐지나 완화에 반대했던 정부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되묻게 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모내기 적기의 한계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가뭄으로 인해 9천여 헥타르에서 농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남의 벼농사 계획 면적 15만 9천여 헥타르 가운데 6%인 9천여 헥타르에서 모내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323헥타르가 고사돼 농사를 망치는 등 1,300여 헥타르에서 가뭄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정당국은 이달 말인 모내기 한계 시점을 넘겨서 농사가 시작될 경우 생육 일수가 부족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목포신항 부두 바닥에서 치아 한 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수색하지 못한 화물칸도 선미를 크게 절단해 화물을 꺼내는 방식으로 수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치아 한 점이 추가로 발견된 곳은 선체 외부, 선미와 가까운 부두 바닥이었습니다. 선내에서 수거된 지작물을 운반하던 중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습본부는 앞서 수습된 미수습자들의 치아와 대조 작업을 벌인 뒤 정밀 감식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선미 바로 그 부두 하늘을 지작물도 나오잖아요. 지작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여기서 발견을 했어요. 부두. 세월호 3, 4, 5층 객실부 바닥에서 지작물과 진흙 등을 제거하며 벌인 1차 수색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미수습자 5명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달 말 객실부 정밀 수색까지 끝나는 대로 1, 2층 화물칸에서도 수색이 시작됩니다. 하늘을 향해 있는 우현에서 구멍을 뚫어 화물을 끌어올리는 방식과 선미를 대규모로 절단해 화물을 꺼내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를부터 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검토와 선체조사위원회와 협의가 끝나면 6월 말이라도 당장 수색에 착수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수습본부는 선미를 절단하더라도 선체 안정성에 큰 영향이 없다는 기술 검토 결과와 화물의 크기 등을 고려해 선조위와 협의를 거쳐 수색 방식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바다에 폐수를 몰래 버리고 달아난 외국 화물선 기관장이 한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선은 지난달 17일 여수시 오동도 앞바다에 선저 폐수 780리터를 무단 배출하고 중국으로 도망간 2,000톤급 화물선 기관장 48살 시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혐의 선박이 이달 인근을 항해한 기록을 확인하고 해당 선박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버려진 물질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장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9일 광주시 북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2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7차례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중국인 29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절도책으로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빼내 집에 보관하게 유인한 뒤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가 자치구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광주나비의 백희정 대표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시 5개 구가 각자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5개 구가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 모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추진위원회가 어디에 적당한 소녀상이 세워지면 어디가 가장 좋을지 장소 선정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을 선정을 해서 그 작가들이 어떤 모습의 소녀상으로 시민들을 만날지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녀상이 많이 생기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는 시민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광주 나비에서 우려하는 점은 어떤 점인가요? 네,
그 한일 합의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8월 14일 위안부 기림제에 맞춰서 개막식이 모든 일정이 맞춰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방법으로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북구인데 북구도 3월에 추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길어봤자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시기인데 모든 단체가 지자체가 소녀상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획일적인 방법이라든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는 방법이 소녀상밖에 없을까, 너무 획일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도 표시하고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과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광주나비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처음부터 소녀상을 건립하자라부터 시작을 했을까? 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과 같이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고민이 됐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게 소녀상을 건립하자라는 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소녀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상이 앞으로 그 획일화된 그런 소녀상이 아니라 거기 안에 시민들의 어떤 분노와 그다음에 지금 2017년에 지금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충분히 담아주시기를 저희들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할머니들은 지금도 계속 투쟁 중이십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고 우리 그 사회적 인식과도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들의 그런 모습들을 정부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다행히 이번 새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합의라고 밝혔고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그 후보 시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방문을 했었고 그분들의 지지도 이제 받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좀 저희가 걸고 있는데 네. 또 하나는 정현백 여성부 장관도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정현백 투톱이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적임자로 아주 잘 나서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시청자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광주나비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하지만 불펜 불안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체력 관리와 함께 불펜 싸움이 선두 수성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구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멀리 간 타구입니다. 오른쪽 우측 그랜드 슬램 1회에 터진 화끈한 방망이 쇼로 7대3으로 넉넉히 앞서가던 6회. 기아 불펜진이 집중타를 얻어맞으며 한 번에 6점을 내주고 뒤이어 올라온 투수들도 7회와 9회 각각 4점과 3점을 헌납하며 8대16으로 충격의 대역전패를 당합니다. 승리를 지켜야 할 불펜진이 허무하게 방화쇼를 벌인 겁니다. 와 이게 이렇게 됩니까? 시즌 초부터 허술한 뒷문이 걱정이던 기아. 임창용이 2군으로 내려간 이후 김윤동이 마무리해서 제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다른 불펜 선수들이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불펜 평균 자책점도 6.2로 10개 구단 가운데 꼴찌고 불펜진이 버텨낸 이닝도 209이닝으로 두 번째로 적습니다. 이대로라면 선발이 무너지면 그날은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선의 경우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나 부진으로 빠졌을 때 대체 선수들이 잘 메워주는 상황과 대비됩니다. 이번 주 2, 3위 팀인 두산과 NC와의 6연전을 치르게 되는 기아. 무더운 여름철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함께 불펜 싸움이 선두 수성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새 정부의 교통복지 대표 공약으로 채택된 전라남도의 100원 택시 만족도가 83%에 이르는 등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달 25일까지 열흘 동안 100원 택시 이용자 2,697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82.9%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용 목적으로는 병원이 가장 많았고 장보기, 관공서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곳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가 택시를 줄이는 감차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했지만 3년 동안 감차 실적이 한 건도 없어 지원받은 국비를 모두 반납했습니다. 또 낮은 보상비 때문에 택시업계가 감차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내년 국비 지원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포시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상 케이블카 공사 착공을 위한 막바지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르면 8월 초쯤 해상 케이블카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수항과 시가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고화도와 유달산을 잇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도 공사 착공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등 대부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지금은 마지막 단계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친환경 공법을 도입하고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구간 주변에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목포시가 제출한 이 같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야간 조명으로 인한 피해 저감 방안 등 일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요, 목포시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해서 6월 8일에 목포시의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2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과 환경부가 제시한 문제점 등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는 22일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환경부에서 통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본 환경영향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총 연장 3.234km의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8월 초쯤 착공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바른정당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호남권 정책 토론회 결과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정운천 후보가, 일반 당원 투표에서는 이혜원 후보가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지난 주말에 열린 토론회 이후 호남권 당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정운천 후보가 30.19%를 투표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당원 투표에서는 28.87%를 투표한 이혜원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선행학습이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 학원들의 위반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올해 상반기 동안 광주 지역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지난 2015년 상반기에 적발된 건수의 2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설 학원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교육청이 학원 운영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가뭄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지역의 가뭄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광주 내산동 들녘에서 양소 작업을 하는 농민들을 만나 관정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가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보다 농경지가 많은 전남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생 차원에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